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임실군수선거 후보 토론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임실군수선거에 출마한 세 분 후보를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주방송 총국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신민 후보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임실군수 후보 신민 인사드립니다. 기호 6번 무소속의 박기봉 존경하고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임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의 새 희망, 새 일꾼, 임실 군수 후보 기호 6번 박기봉 인사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을 살릴 산소호흡기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기호 1번 한병락 인사드립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고 공통질문, 공약 발표 후에 1대1 토론,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임실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은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후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1대1로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잘 보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 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KBS 뉴스 전북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신민 후보가 먼저 기조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기호 4번 임실군수 후보 신민입니다. 밤늦게까지 토론회를 시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실군은 민선 6기에서 7기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민선 5기까지 모든 군수들이 중노 낙마하는 아픔의 지역에서 전국이 주목하는 지역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민선 6기 취임 당시 2,800원대에 불과했던 예산은 3년 연속 5천억을 넘어섰고 임실 엔치즈 축제와 옥정호 명품 관광지, 오수의견, 반려동물 산업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처 못다한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잘 마무리하고 떠나라는 군민들의 뜻과 중단 없이 막힘없이 군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군민들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심 행정을 군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농민들에게는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으로,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로, 아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열어나갈 탄탄한 임실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박기봉 후보께서 기조 연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임실 국민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에 얼마나 많이 바쁘시고 힘드십니까?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군 신평면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전북 도청을 거쳐 남원 부시장으로 34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보직과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그 능력을 크게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처음 군수에 출마했을 때 저의 소망과 다짐은 자랑스러운 내 고향 임실을 위해 촛불이 되고 소금이 되자 내 모든 것을 바쳐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자였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겸손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임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아마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친꾼 박기봉에게 꼭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임실의 농축산인의 성공시대를 열고 어르신들의 네. 노후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병락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기호 1번 한병락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생활은 좀 나아졌습니까? 소득은 올라갔습니까? 왜 우리 임실군은 소멸지역 1위라는 불명예 속에 허덕이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도약하지 못할까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지역은 낙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하는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임실군이 구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바꿔야 우리 임실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온 깨끗하고 유능한 저 한병락이 함께 잘 사는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8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임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임실을 살릴 산소호흡기, 믿음이 가는 저 한병락과 함께 손잡고 임실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가 임실군수 적임자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한 가운데 임실군에서도 특단의 인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섬진강 상하류 개발을 확대하고 도시지역 은퇴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귀농, 귀촌 지원 대책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박기봉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실군은 매년 순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고 출산율은 매우 낮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죠. 지방 소멸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을 포함한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준 높은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관련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소통 행정을 통한 군민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추진 체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하여 임실군 맞춤형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병락 후보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섬진강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읍시와 임실군이 맺은 합의문을 재검토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이 합의문에 서명한 심 후보는 이런 시도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옥정호 순환도로가 조기 완공되어야 합니다. 지방 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소득 증대,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행안부 지방 소멸 방지기금 활용, 지역화폐 활성화, 임실 거주수당 40만 원 지급, 농민수당 인상 건의, 포괄적 관광벨트 구축과 함께 임대주택 건립, 문화시설 확충, 보육여건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봉학인재학당 혁신, 고교 졸업생 미국 유학 추진 등 교육 지원 강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혁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천공사나 건물 짓는 데 몰두하는 네. 편중 대책은 임실의 소멸을 네. 재촉할 뿐입니다. 네, 다음에는 신민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는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라북도의 보물섬입니다. 제가 민선 6기 군수로 취임 직후인 2015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종합관광 개발을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옥정호 붕어섬을 사계절 관광공원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총 길이 420m의 출렁다리가 7월 말 개통됩니다. 현재 저음 시민이 먹고 있는 물은 옥정호에서 취수된 물과 동진강 하천수를 산성정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담댐 물로 급수 체계를 변경해서 정읍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한 후 생태 삼방선을 띄워서 옥정호에 띄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네. 찾아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들과 1대1로 토론하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면은 상대 후보들이 각각 4분씩 공약을 발표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는 되도록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세원,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원활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 정도 질문을 하고 1분 정도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한병락 후보께서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첫째, 주민소득 증대를 군정, 우선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후보 8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농업 분야 예산을 임기 4년 내 전체 예산의 30% 이상으로 증액하여 농업보조 40%를 60%까지 복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 지원, 계절 근로자 확보, 농작물 피해 적극 대처, 지역화폐 활성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농업 첨단화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진재강 이전 조기 매듭, 애완산업 메카 조성, 고추 등 농산물 6차 산업 육성, 맞춤형 포괄적 관광벨트 조성 및 연관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도시가스 설치, 임대아파트 건립, 작은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 확충, 임실 IC 강진, 호구건 간 4차선 확장, 봉황인재학당 운영방식 개선, 미국유학 추진 등 교육 지원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소통이 꼽히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임실 거주수당 연 40만 원 지급, 농민수당 및 노령기초연금 인상 건의, 의료원 운영방식 혁신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책임지는 군수, 소통 활성화 및 가정, 각종 주민참여 제도 혁신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등은 적게는 1년, 4년 내내 시행할 예정이며 국비, 도비,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한병락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신민 후보께서 4분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락 후보님의 선거 공보지를 보면은 읍면 소재지에 도시가스를 가장 먼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성수면에 중합 GS가 와 있습니다. 성수에서 관촌까지 거리나 오수까지 거리가 비슷합니다. 비용은 3년 전 계산으로 할 때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산 도시가스에서 3년 전 우리 임실군청에 관촌과
오수에 도시가스 설치를 건의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묵묵부답하다가 이번 최근에 우리 시무부께서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서는 걸 보니까 매우 다급하고 시급한 일로 사료되어 저희 정책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오수 지역 주부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군산 도시가스 측과 또 임실군청 담당 부서에서 알아본 결과 군산 도시가스에서는 임실 변전소에서 오수 도시가스 공급 기지까지 철탑 10기가 소요되는데 시설 비용이 4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도시가스를 가정까지 공급하는 관로 비용 중 30억 원을 도시가스 측에 납부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오수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만 7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시일읍을 제외한 11개면 소재지에 공급할 경우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데 소요 금액을 파악한 후 공약을 하셔야지 혹시 불가능한 공약을 당선만 생각하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공약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호랑이를 그리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모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료전지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후보님 그 공부지를 보면은요, 11개 읍면에 대한 읍면 소재지에 도시가스를 취임하면은 일시에 다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일시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명남 후보님께서는 관내 그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장학금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장학금이 매년 저는 늘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중앙 곳곳에 아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임실군 장학금을 대폭 늘려 그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군 예양장학회에서는 매년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90명 등 100명에게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후보님이 내신 공약처럼 중고등학교 학생만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대해서 군에서 현재 주고 있는 장학금처럼 많은 것을 줘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경과했고요. 이번에는 박기봉 후보께서 한병락 후보에게 4분 동안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병락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한병락 후보님도 그동안 우리 임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님은 공약사항들을 보면 참 듣기 좋은 말들이고 맞는 말들이긴 한데요.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해 놓은 듯 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방행정을 34년을 경험해 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공약들을 다 겪어봤습니다만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문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 잠깐 계세요. 예를 들어 한 후보님이 공약하신 농민소득증대 집중이라는 공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예산 대폭 증액, 축산농가 지원사업 추진, 산림소득사업 강화,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행정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정확한 방향 제시가 미흡한 듯합니다. 말씀드려도 우리 되나요? 임실군은 잠깐 계세요.
전통적 농업 중심 지역이고 농축산업은 네, 지역 질문해 경제의 주시죠. 심장과 같습니다. 네. 따라서 농업 예산이 당연히 증액시켜야죠. 동의합니다. 그동안 개발 사업, 즉 토목 건축 관련 SOC 사업에 집중돼 왔던 예산액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절감한 부분은 절감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개발비에 투입한다든지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뭔가 명확하고 뚜렷한 방향 설정을 하고 공약하셨으면 하는 네, 아쉬움이 있는데 질문을 해주셔야 어떻게 됩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또 농업 관련 공약 사항 중에 일단 답을 듣고 하시죠. 가축 분뇨 처리 네. 시설 및 소규모 집단 축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과 집단 축사를 관내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너무 길었는데요. 설명이. 저는 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것은 현재 우리 임실군 농업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 정도입니다. 앞으로 8% 정도를 더 늘리면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남부, 북부, 서부 적어도 3군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실군 예산이 5천억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8%가 오르면 그것도 400억 정도가 되는 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앙 곳곳에 아는 분을 활용해서 장학금을 모금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아는 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아는 분들은 우선 우리가 지연, 혈연, 학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있는 서울에 학교 있는 동문 직장이 어디십니까? 지금 무슨 아니 네. 그 서울에 있는 직장이 어디신데? 그것은 지금 시간이 다 본론과도 지나간 경과해서요. 이야기거든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질문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신민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 전체 인구 38%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8,000명에게 이 미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은 3개월마다 15,000원을 지원하고 아버님들은 매월 6,000원씩 이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요즘 농사철에 인력이 없어 어르신들이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년부터는 매년 20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와서 어르신들의 일손을 돕겠습니다. 또한 벼농사에 필요한 육묘 구입 비용을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농민수당도 현재 60만 원에서 연간 12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요즘 비료값이 너무 비싸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료값 20%를 군비로 절반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줄까 합니다. 봉황인지학당은 현재 중학생 150명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고등학생 60명을 포함하여 총 210명까지 늘리고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을 추가 선발하여 중학생 입시 과정의 과목을 관내 사설어간에 위탁해서 학교 수업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젊은 주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임실병원을 분만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하여 산모들의 출산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가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거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신민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1대1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요. 짧게 질문을 하시고 짧게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봉 후보께서 신민 후보에게 4분 동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신민 후보님은 3선에 도전하시고 계신데
공약 내용들을 보면 굳이 삼선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집에 보면 이번에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임실에 산다고 자랑삼아 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쓰셨는데 지난 민선 6, 7기 8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더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 국민들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8년의 시간이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임실군을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심 후보님은 선거 공보집에 보면 명품 관광지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언론 기사에 보면 섬진강 에코뮤지엄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 콘텐츠가 없고 방향이 모호하다는 평가이다. 또 부실공사가 드러나 주민들의 염려가 크다라는 내용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옥종호는 자연이존 우리 임실군의 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의존한 무분별한 개발과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지키면서 국민들과의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을 통한 우리 임실 국민들 중심의 네, 사업 추진이 주시죠,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은 안 됐다 하더라도 10분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봉 후보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임실군은 우리 박 후보님이 아시다시피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군수님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다 보니까 사실은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더니 또 앞으로 추진할 일들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됐습니다. 산적해 시간 있습니다. 관계상 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지난 민선 6, 7기 임실군정은 소통의 부재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일방적 독주 행정이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임실천 하천 공수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20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와 토비가 70%고 군비는 30%입니다. 그리고 임실천 하수 공사를 하면서 그 하천에 제방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덕 오염토 처리시설 배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셨는지요? 신덕 오염토 배상 재원은 문제는 어떤 것인지요? 총 지금 4억은 지금 현재 지금 종전에 오염토양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대금인데 그것은 우리 군이 사서 현재 지금 한전에다가 변전소를 짓기 위해서 다시 4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군 지난번에 재원으로 샀습니까? 예? 군 재원으로? 네, 시간이 다 경과했네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한병락 후보께서 신민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정도 질문을 하고 1분 정도 답변을 받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후임자가 마땅치 않아 삼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 후보들에 대한 모독이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독재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 후보께서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는데 농업 예산 비율은 오히려 줄었고 농업보조 60%를 40%로 줄였는데 그 돈 어디서 쓰셨나요? 우리 한명덕 후보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잘 파악을 해야지. 그 내용도 잘 파악도 못하고 너무 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아니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들어봐요, 그게요. 예. 임실 국민들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예. 개선하는 것이 제가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봤고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군 예산이 5천억이 넘는다면서 농업 보조도 줄이고 작년 이래 현재까지 190억 지방채까지 발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이제 와서 제가 주장한 농업예산 대폭 증대 정책을 현수막으로 걸었는데 참 무책임하고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실 N축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책 정도 있죠? 임실 N축제요. 예. 예, 어디 치지 태안파크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9억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군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 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고추 등 각종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중점을 둔 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군수라면 그 정도 축제 비용이면 농산물 판매 축제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민 후보님도 치즈 축제만 고집하는 건 아니죠? 이제 제가 좀 답변해야 할까요? 아니 그냥 예스 맞다 틀린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치즈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수의 의견제도 있고 또 사선 문화 의전 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제는. 그리고 우리 임실군이 지금 말이요. 한번 그 치즈 축제를 하면서 4일 동안에 40만, 50만이 오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 날 무려 후보님. 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또 제가 또 질문해야 되니까요. 임실 제2농공단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8년 동안 혹시 기업을 유치한 적이 있나요? 그 국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진제강에 10만 평을 250억 정도 손해를 보고 헐값에 매각했는데 지난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고도 행정의 달인, 일 잘하는 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이 얘기를 갖다가 물어보려면은 제대로 물어봐야지 알도 못하고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서울대학교까지 졸업하신 분이 말을 그렇게 질문한 물어보면 어떻게 내용에 됩니까? 대해서 상대방 후보 질문을 그렇게 폄하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말로 굉장히 독단적인 폄하한 저는 것은 사고라고 누가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하시죠. 말씀하세요. 네. 그 답변을요. 뭐 한 가지 물어봐고 답변을 하고 해야지. 그냥 여러 가지를 갖다 섞어서 답변을 하고 하면 아니 지금 한 가지 물었어요. 네. 시간이 다 경과했군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기봉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박기봉의 6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1등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집중 육성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소통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실군 희망 10대 미래비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사업 발굴에 집중하면 중앙부처와 전북도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1조 원 시대는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1,000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지역에 맞게 농업을 기본 바탕으로 한 생산, 유통, 판매, 브랜드 개발, 농업 신기술 개발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1등 농생명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복합 6차 산업을 임실군 농업의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육성사업 발굴 지원인데요. 12개 읍면 환경, 역사, 문화, 관광, 전통식품 등 고유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부가가치 사업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박기봉 후보의 공약 발표가 끝났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1대1 토론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분 정도 질문하고 답변 시간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락 후보가 박기봉 후보에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훈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1,000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개 일자리 내용 및 확실한 창출 방법이 있나요? 1,000개 일자리 창출 내용을 보니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어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실버 일자리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 농업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업 분야에 치중한 어떤 농식품 분야의 중소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유치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유관기관단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되었습니다. 협력적 관계로 맺어나가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좀 추상적이네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농생명 산업 육성 공약은 농촌의 경우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이 공보지를 보면은 구체 내용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앞으로 이 내용을 많이 보완해서 상호 정책을 교환하고 또 서로 그런 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청년 및 여성 창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은 이 공보지에 보면 제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구체 내용이 궁금한데 뭐 잠깐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금융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지원을 해주되 처리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는 군이 이자 차액은 2차 보전이라고 하죠. 2차 보전은 군이 일정 부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소상공인 그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면 된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심 후보님께서 옥정호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고 늘 옥정호 르네상스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20억 규모의 효나눔 힐링센터 예산을 정읍시에 뺏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아닙니다. 우리 박기봉 후보님한테 물은 겁니다. 예. 용어를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억을 빼앗겼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실군이 조금 게으름을 피웠다.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옥정호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수자원공사에 잘 건의하고 들었습니다. 확보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2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예. 그리고 박 후보님은 이제 우리 심 후보님 이렇게 공보지를 봤을 겁니다. 저도 열심히 들여봤는데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박 후보님은 이런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도청에 근무할 때 농업 정책 분야의 주무관으로 근무를 해서 농정 업무를 총괄 기획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경과해서요.
다음에는 이제 신민 후보께서 4분의 시간을 가지고 박기봉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봉 후보님의 공약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역시 전라북도의 주요 부서와 남원 부시장을 지내신 분답게 행정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다운 공약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민선 8기 군수로 입성을 하면은 박 후보님께서 내놓은 좋은 공약을 보내주시면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란가요?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 1조 원 실현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예. 네. 예, 2014년도에 제가 그 임실군수로 처음으로 민선 6개 취임할 당시에 그때 예산이 2,88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2018년도에 우리 임실군 본예산이 3,674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금년도 2022년도 3월 말 우리 예산이 5,452억 원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제가 볼 적에는 한 8천억 원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박 후보님도 그러고 한명락 후보님도 뭐 1조 원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동안에 5천억 시대를 열 때까지 그야말로 임실군의 리더들이 살림살이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의구심이 큽니다. 게으름을 많이 핀 거죠. 아니랬죠. 추상적이다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할 당시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이 달아지고 정말 그야말로 날밤 새고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앙부처 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을 정말 설득력 있게 잘 그리면 국가 예산 확보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확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뛰면 뭡니까? 1조 원 시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 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 인근에 있는 순창군은 금년도 지금 3월 말에 현재 예산액이 얼마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 임실군이나 순창군도 그 거의 비슷한데 순창군은 우리 군보다도 현재 예산액이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저도 8년 동안에 정말로 신발이 다 닳도록 수없이 쫓아다녔고 또 정치권에 또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무소속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무소속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갖고 국회에 가서도 충분히 예산을 설명을 했었고 또 송하진 도지사라더니 또 그 중앙부처도 인맥을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상당히 많이 떠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은 국가예산 전담팀을 설치를 하고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참 역시 행정 경험이 많으셔서 가능하실 줄 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지 의심이 좀 듭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경과했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죠. 그러자면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계속 성장시켜야 될 텐데요. 구상하고 계시는 기업 유치 계획 그리고 이를 위한 좋은 정책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신민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비어있는 임실 제2농공단지 8만 평의 일진 제강으로 하여금 자동차, 에어백 등 첨단 부품 공장을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고 오수 지역에는 한참 공사 중인 10만 평의 농공단지에
애견용품과 식품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오수 세계 명견 테마랜드에는 100여 나라의 명견들을 들여와 키우고 또 민간 업체로 하여금 300실 규모의 애견 호텔을 건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붕어섬 주변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또 3만여 평의 관광 휴양 네더단지를 조성한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를 적극 유치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박기봉 후보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 창출 그걸 위해서는 정말로 양질의 어떤 기업을 우수한 우량 기업을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실군이 상당히 어려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사회조사 2020년 임실군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6%뿐이 안 됩니다. 92.4%는 아니다라는 응답이죠. 농촌 일자리 창출 문제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 수 늘리기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양질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 유치와 향후들의 중소기업을 네. 적극 유치해서 양질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실군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한병락 후보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실군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임실 제2농공단지 10만 평을 일진제강에 매각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바 제가 군수가 되면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동물병원 등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오수에 애완산업 메카를 조성하고 각 명소를 중심으로 호텔, 펜션, 전원주택, 힐링 시설 건립과 함께 조속한 옥종호, 수면 개발을 통해 머무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추장 공장, 김치 공장, 3개 전통 쌀엿 등 농산물 6차 산업 육성과 필요하면 생수 공장 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세 분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하고 또 보충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두 후보에게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인신공격, 비방 발언은 안 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기봉 후보가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4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맡길 만한 사람만 있으면 맡기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임실군은 지방행정 실무 경험이 있고 능력을 검증받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임실에서 국공무원을 시작으로 공직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34년간 공직에 몸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청렴함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업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문 경영인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이 도입되도록 해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민선 6기, 7기, 지난 8년의 시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맡길만한 사람만 있으면 맡기고 싶다고 하셨으니 이번에는 저
공직 후배인 부시장을 역임한 저 박기봉이 임시를 위해 임시를 책임지고 뛰면 어떻겠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저한테 이 얘기 하라고 하면은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요. 예. 공개적인 방송, 공영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후보자들을 놓고 정말 그 수준을 또는 인격을 비하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이 공약에 보면 역시 아직 못다한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못다한 사업들을 다음 다른 후보자들이 과연 해내지 못할 것이 크게 그렇게 걱정되셨습니까?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집이죠.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요? 예. 못다한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아니 못다운 사업이 아니라 이 못다운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이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예. 못다운 사업들을 여기 있는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예. 제가 2003년과 2004년에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 관한등을 하다가 그 윗분이 불행한 일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민선 군수를 갖다가 보궐선거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수에 세계적인 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도 6만 5천 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55억. 자, 됐습니다. 시간이 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더라도 주어진 답변 시간이니까. 기회를 줘야죠, 그거. 예. 자, 아직 못다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4년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마지막 남은 혼심을 다해서 오로지 임실군과 국민만 바라보며 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그 정통 관료 출신으로 또 8년의 지역 리더로 근무하면서 마지막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4년간의 시간을 더 주시면 또 사업이 또 연장되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오지요. 이제 4년 이상은, 3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인 게.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지속 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골고루 좀 약속을 질문해 주시죠. 지켰습니다. 한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 골고루 예. 좀 질문해 제가 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아직 네.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14년 임실군수로 처음 당선됐을 때 제발 무사히 임기를 채우는 군수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랬는데 임실군이 군수의 무덤이다. 정말 임실 군민이 가급적이면 임실 산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해서 창피해서 그랬는데 다행히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다행히 안정은 되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보도 제목들입니다.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임실군수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실 군민들의 상처가 그리고 악몽이 최근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어떤 것을 말해요? 한병락 후보님께 한 가지만,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네요. 보입니다. 간단히 한병락 설명해 주시죠. 임실 네. 군수 후보 측 태양광 의혹 제기의 신민 후보 측 법적 대응입니다. 예? 무엇을요?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 측 태양광 의혹 제기의 신민 후보 측 법적 대응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신민 임실군수 후보 한병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죠. 33초 나왔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요? 우리 저 심 후보님이 좀 얘기를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별도로 제 시간에 또 그 한병락 후보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여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집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6초 이상입니다. 남았는데 이제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네, 시간이 다 됐군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한병락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7분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1대1 토론이거든요. 상대 토론, 상호 토론이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어볼 말씀들이 질문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덕 오염 토양 시설 허가 관련 군수 시절 임실군에서 50제곱미터 증축 허가를 내줌으로써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취소하는데 23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임실 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23억 원도 심 후보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잘 알고 답변을 이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자, 이 얘기를 그 할게요. 돈은 아니 이 얘기 들어봐요. 말을 갖다가 그 억압식으로 이렇게 소두항 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자,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 사안의 본질은 현재는 개정된 토양오염환경보전법의 불합리성과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얘기 들어봐요. 이제 임실 국민들이 들어봐야지 이것을 갖다가.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심 후보님이 평소에 임실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충분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후보 간의 토론이니까 저한테 답변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갖고는요,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네, 시간을 좀 주시죠. 아니,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무엇이 되어요? 이야기하시라고요. 예. 이 사안의 본질은 현재는 개정된 토양오염환경보전법의 불합리성과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는 50평방미터 증축 건축 신고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시 건축물 건축 신고 50.75평방미터를 해당 건축 담당 부서에서 제출하였고 이는 죄송합니다. 사무과장 그만 제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얘기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봐야지.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심 후보님 제가 아니 추가 그런 식으로 질문 하면 할게요. 답변 안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 답변 안 오시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예, 사면 이행시 측이 허가 신청을 한 지 2개월이 지난 후 증축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면 이행시가 그 50제곱미터를 왜 증축 허가를 신청했을까요? 오염시설을 설치하려고 증축 허가를 신청한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살인하겠다고 칼을 사러 상점에 왔어요. 이 얘기를 상점 주인이 그 서론 필요 없고 아니,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소방 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상대를 갖다가 아니, 상대 후보를 이해하는 것은 인기가 모독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이 사실들을 얘기해요? 아니 50제곱미터 증축 허가를 내준 것 때문에 신덕 오염토양 시설 허가가 났는데 왜 그걸 부인을 하시는 거죠? 건축 신고가 지금 군수결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담당 사무과장, 담당 과장 전결 사항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직원한테 민원 자꾸 책임 전가하면 안 되시고 뭔 책임을 진가요? 책임을 과장 전결이라고 아니 광주 광역시장이 보낸 공문을 군수도 모르게 일을 처리합니까? 잠깐만요. 좀 톤 다운 시키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차분하게 시간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요. 차분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차분하게 질문하시고 답할 시간도 좀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하시죠. 심 후보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저보고 무엇이 모른다고 답변이 그러는데 제가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알고 어쨌든 얘기를 해요. 제대로 결론은 알고. 그겁니다. 50제곱미터를 임실 내줬기 국민들이 때문에 보는 앞에서 말이요. 나무 상대 후보를 갖다가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상대 후보를 매도하는 겁니까? 그것이 소위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민주당 공천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까? 당연하죠. 분정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이 생각해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 감사원에서 2주간 감사를 해서 아무 야. 사항이 없다고 전개를 나눈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50제곱미터 증축 허가 내서 신도 고용평 시설이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요. 민원 처리, 자, 민원 사무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은 예? 그 담당 과장이 전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 또 다음 민원 사무 질문 처리 넘어갈게요. 규정에서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야, 후보님,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골고루 좀 질문해 주세요. 예. 네, 다른 그대로 후보에게도. 알고 아니, 아직 답변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알도 못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임실읍 금성리 산 7-1 일대의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시설 한 것은 맞지요? 고도 제한 완화한 것도 맞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 이따 제가 별도로 아니, 제 시간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제 시간에 물어볼게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군의회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고 3년 조건부로 완화를 냈나요? 공사비도 8억인데 부인 부채와 본인 월급 모아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2억 원 규모의 땅은 무슨 돈으로 샀나요? 2014년도 재산신 곳이 마이너스 3천 원이었는데 조금 후에 3년 답변할게요. 사이에 제 시간에 이 얘기를 아니 물어볼게요. 제가 묻는 걸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자, 제 조금 후에 답변에는 대답 조금 안 후에 합니까? 답변할게요. 야, 조금 후에 답변할게요. 공사비 8억은 제가 맞나요? 물어볼게요. 제가 오히려 아니 또 다른 500km를 하신 분은 왜 10억을 내고 계약했나요? 이 군수 사항에 배우자라서 이 사항에 2억을 대해서는 깎아줬나요? 지금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제가요. 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딴 게 산림 훼손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자, 여기 사진 좀 잡아주세요. 태양광이 들어오기 전과 태양광 들어오기 후에 완전히 산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숲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땅이에요, 자, 너무 땅. 그렇게 하시고 넘의 땅 뭐 그렇게 마시고 저수지 위로 차가 다니고 풀밭 길인데 길이 좁아서 시급히 도로 공사를 했다고 임실군에 그래서 공사를 시급히 했다. 근데 임실군에 그런 것도 널려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양광 허가 시 6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따 내가 답변할게요. 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이따. 그리고 어쨌든 이 땅에 15억 우리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냈다는 데 대해서 이 도로를 내가지고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임실 경찰서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저도 형사 고발을 그런 논리라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 심 후보님이 그 허위로 이야기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 마시고 제가 네. 묻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고요. 시간이 끝났고요. 토론 좀 과열돼 있는데요. 차분하게 질문할 내용을 질문하시고 답변 시간도 좀 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병락 후보께서는 골고루 좀 질문하셔야 되는데 한쪽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신민 후보께서 7분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병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언론에 배포한 저의 아내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후보님이 제기한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지난 5월 20일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 후보님을 고발했음을 알려드리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상당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자, 이제 그만해요. 그냥 답변 내버리세요. 아니 저도 답변을 시간을 줘야죠.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저희 아내가 2017년 10월 23일 취득한 임실읍 금성리 7의 1번지 태양광 부지는 면적이 한 후보님이 주장한 9,000평이 아니고 2,208평이며 지목은 임야 즉 산이 아니고 전 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림 훼손을 해가면서 태양광을 시설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목이 밭이어서 산림 훼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제가 또 답변 들어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물어보도 안 했어요. 아니, 자기 설명만 하면 안 되죠. 여보세요. 질문을 해주셔야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나중에 답변을 하라고 할게요. 또 아니, 혼자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설명하시고 답변 아니, 시간 답변할 주죠. 것이 없어요. 네. 이것은 또 태양광 설치 금액은 공사 계약서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억 8천만 원에 계약했고 환급금 8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실제 8억 원입니다. 이 중 5억 5천만 원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군수직으로 7년 이상 받은 연봉 등을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 군수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태양광 시설 부지까지의 도로를 군비로 개설했다고 했는데 고도 제한은 임실군 의회에서 전 지역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적법한 조례 개정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태양광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로 개선은 10년 전부터 개설된 콘크리트 도로로 아니, 태양광과는 시간을 줘야 전혀 되는 거 무관한 아닙니까? 사안입니다. 자기 혼자 설명하면 안 되죠. 상호 들어봐요. 토론이니까요.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요, 답변 시간 질문이 듣고. 아니라 이것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일괄해서요. 다만 한 후보님께서 주장한 도로 개설은 각종 통행 차량들이 저수지 위로 이렇게 저수지 제방 위로 다녀서 각종 차량들이 저수지 그 제방으로 다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빠지면은 저수지에 빠져서 사람이 죽고 왼쪽으로 굴러버리면은 한 100m 정도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험이 상존하고 또 저수지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비좁아서 위험도로를 개량한 것입니다. 태양광을 광주 업체와 계약하고 이 업체가 군청 주요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전주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했었고 또 이 업체는 임실군과 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 아니, 내용도 이렇게 좀 있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 네. 제가 아무리 천재라도 다 다섯- 기억을 못 오는 거 아닙니까? 한 후보님이 다섯 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 다섯 가지 물어본 것을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TV 토론입니다. 자, 여기 다 명백하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저 카메라 좀 이야기하면 해주세요. 우리 이거 저 다 신부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져야 됩니다. 무엇을 이게 법원에 가서 자, 그러면 설명할 시간을 좀 제가 주시겠습니까? 설명할게요. 네. 아니요, 네. 됐어요. 할 것 없어요. 할 것 없고. 상호 토론이니까 아니, 질문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좀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죠. 저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박규봉- 답변을 해야죠. 이 얘기 들어봐요. 박규봉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렇게 조금 전- 고집불통인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조금 전 한복약 후보님의 허위사실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사실로 밝혀져 갖고 법원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박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기봉이 권한 있는 기관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들끼리 서로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상황을 언론에 상황이 보도되고 했다는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 거 없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 이 우리 사안에 대해서는 한명락 선대 예,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기 대책위원회에서 때문에 이래 들을 것이 없어요.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 우리 신무법칙이 한병락 후보를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요. 우리 고발을 하려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답변이 안 끝났는데 막 끼어들어서 이러니까 그런데 예,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군수무덤, 전북 임실, 엎치락 뒤치락 이게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거기까지 와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카메라 좀 대주세요. 태양광 의혹 거짓과 진실. 그 땅 부지를 한백락 후보님은 9,000평을 샀다고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산 땅은 2,208평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부상 지목이 밭이고 산림 훼손한 사실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을 주고 샀다고 취득했다고 했는데 부가세를 빼고 실질적으로 8억 원에 샀습니다. 아니 그 좀 전에 15억은 이거 도로 여기에는 개설 비용이지 이- 태양광 비용이 아니에요. 자, 좀 전에 하신 갖다가 얘기니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한병락 후보께서 답할 제가 시간을 좀 주시죠. 할게요. 답변 받을 것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아니 전부 다. 저런 식으로 토론하면 예. 군정을 저렇게 끌고 가면 그래서 불통이라고 하는 얘기하시죠.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어떻게 군수를 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걸로 거짓말 보고해갖고 자, 경찰서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 수사를 하면 알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답답하네요. 과열되다 답답해요. 보니까 정상적인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상호 토론은 원래는 이제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적절한 토론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토론 열기를 좀 다운시키시고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오렌지나 프랑스 까망베르 치즈처럼 독점적으로 산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산지명이 붙은 농특산물은 지역과 작물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아주 장점이 크죠. 임실군 특화작물인 고추는 과거 지리적 표시 인증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고추는 이미 청양, 괴산, 영양군에서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임실군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될까요? 또 새로운 특화 작물로는 어떤 것들을 육성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1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락 후보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임실은 열매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고추마저도 유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고추장 공장 설립, 고추 미인대 개최 등을 통해 임실을 대한민국 고추 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화작물 육성은 반드시 판로 개척 및 판매망 시스템 구축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산은 했는데 판로가 없다면 농민만 낭패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과 농협이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군과 농협, 농민이 하나 될 때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군수의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수십억 지원한 온나무 소득 사업이 실패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군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온나무 사업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네. 신민 후보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의 주된 소득원은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 8년간 30불에 달하는 영선형 안정책과 7대 전략 품목에 대한 선택적 집중 지원을 기해왔습니다. 앞으로 복숭아, 토마토, 딸기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스마트팜 단지 확대 지원과 함께 이들 품목에 대한 공동 생산, 가공, 판매 등 공동화 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성수면의 APC, 즉 농산물 유통판매센터의 수수료 등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부추 등 수요 감소 농가의 품목 전환을 돕기 위해 연동하우스 개폐 시설이나 증축 등 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임실 엔치즈 브랜드를 지역 농산물 판촉과 연계시켜서 대도시권과 네. 또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네. 지금 특화 작물 육성 방안 들어보고 있는데요. 박기봉 후보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임실군은 농업 특화 작목이 확실하게 제값받도록 군과 농협 모두가 다 상생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임실은 고품질 농특산물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행정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국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임실군은 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두태산업이 고추산업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군수가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대기업과 중앙에 우리 임실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유통되도록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토론도 과열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신민 후보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은 임실근 후 새 역사를 새로 쓰는 삼선 군수 뽑는 날입니다. 과거 아픔을 딛고 우리도 삼선 군수를 배출한 깨끗한 지역이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함께 만드는 날입니다. 지금 임실은 미래 100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옥정호를 비롯하여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바꿀 각종 대형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임실군은 천만 관광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치즈, 복숭아 등 지역 특산물은 많이 팔려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살아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행복한 노후를, 농민들은 신명나게 농사일을 하고, 청년들은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정리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박기봉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임실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볼상사납고 정말 창피하고, 이런 수준 이하의 토론회는 방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죠? 올바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임실 군수 후보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참담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6월 1일에는 기호 6번 박기봉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지난 9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임실의 보따리 꼭 새 일꾼 뽑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병락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끝나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변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주장만 하고 정말 괴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혹이 많은 후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후보, 상식이 안 통하는 불통의 후보, 변화가 아니라 구태에 젖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 한병락은 임실 발전을 위해 산이라도 옮기겠습니다. 하던 일이나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후보, 의혹투성인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삼선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나올까요? 어르신들의 깊어진 주름, 거칠한 손, 굽어진 허리, 젊은이들의 한숨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고향 임실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한 번을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군수, 군민, 공무원이 하나 되어 새로운 임실 시대를 열겠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떠날 때 박수 끝났습니다. 받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산소호흡기 한병락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십시오.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임실 군수선거 후보 토론회 진행했는데요.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임실 군수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실 군수선거 후보의 연설회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낮 2시 10분부터 80분간 비례대표 전북 도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임실 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후보,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